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 네, 중앙고 이번에 기말고사 본 시험지를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반에 이제 중앙고가 뭐 3학년, 2학년, 1학년 참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중앙고 시험 원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중앙고 시험은 그 학교 프린트를 이제 그 단원별로 해서 이제 계속 앞에서부터 수업하면서 주는 거를 이제 그 구글 클래스팅에 올려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듣고 이제 그걸 연습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문제 베이스는 이제 보통 그 전국연합기출, 그 고1들이 아니면 이제 그 범위 맞는 옛날 것도 있긴 하지만, 중앙고는 계속 최신 기출을 업데이트해서 프린트를 새로 좀 잘 업데이트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전국연합기출 이제 고1 과정 나왔던 것들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보면 30문제 중에서 킬러 있었던 이제 객관식 킬러, 뭐 주관식 킬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문제로 이제 프린트에 제시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애들이 연습을 해서 이제 시험장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랑 플러스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의 문제도 가끔 있기도 하고요. 뭐 중간고사 때는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 변형을 되게 수학을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게 풀 수밖에, 그러니까 풀기 좀 어렵게 이제 이렇게 변형을 좀 잘해서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고, 이제 아주 이제 쉬운 문제들이 좀 있으면 이제 그 점수는 확보를 하지만, 이제 중간 이상의 이제 뒤에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중간고사는 근데 이제 5등급제 바뀌고, 이제 아예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40점을 못 넣으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당 학교들이 이제 아주 쉬운 문제들 쉽고 좀 내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대진고가 되게 어려웠다가 기말고사 쉬워지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쉽게 출제를 많이 한 편인데, 중간고 같은 경우는 좀 쉬워졌죠. 예전에 비해서 약간 체감 난이도가 쉬웠던 거는, 중간고사도 학교 프린트가 있어도 보통 외부 문제를 좀 많이 내는데, 그 외부 문제 숫자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쉬운 문제랑 학교 프린트에서 어려웠던 문제 나왔던 걸 변형해서 했던 거라서, 이제 애들이 이제 본 문제죠. 본 문제고 알 것 같은데 이제 안 풀리거나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더 쉽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특히나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왔고, 행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가 중간고사보다 좀 쉽지 않았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문제를 바라보고 한 결과는 그 중간고사가 앞부분 문제가 기말고사가 더 쉬웠는데, 뒤에 몇 가지 문제 그 프린트에 나왔던 전국연합 기출에 있었던 걸 변형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고로, 그다음에 행렬도 아이들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행렬이고 사실 읽어보고 넣으면 금방 나오는 거라도 이제 문제수 길어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게 이제 하나하나 세야 되는 거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체감 난이도는 사실 좀 더 높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진짜 극상으로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하기에는 다 프린트에서 주어진 문제고 변형이 됐었고, 변형 문제도 자체도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걸 생각하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뭐 진짜 너무 어렵게 내진 않았는데, 그런 문제수,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형해서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전국연합 기출에 있었던 문제인데 변형이 된 거고, 13번도 원래 그 옛날 1등급 킬러 문제인 거죠. 16번도 굉장히 보통 전국연합 기출의 1등급 문제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앞줄 뒷줄 경우의 수가 2개 나오는데 원래 문제는 한 줄밖에 없었다는 거. 이제 그런 거로 앞부분은 되게 쉬웠지만 어쨌든 굉장히 쉽다가 8번의 문제가 좀 길어지면서 행렬이 좀 힘들다가 뭐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갔을 것 같아요. 12번 정도부터 이제 경우의 수 세는 건데, 이제 13번은 원래 킬러죠. 킬러 있는 게 뭐 어렵게 풀고 14번 변형되어 있고, 그다음에 16번이 경우의 수인데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해놨고, 17번도 행렬 문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 문제 잘 읽어보면 거기 안에 행렬 성분 구하는 게 다 경우의 수 하나하나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18번은 이게 이런 게 참 중앙고의 장점이자 참 어려운 점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 아마 30번 6월 모의사 문제였을 거예요. 그걸 변형했는데, 뭐 문제 자체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고생을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논술형 3번 문제도 원래 이제 유명했던 자이랑 여기저기 애들이 많이 풀고 프린트에 있었지만 원래 문제랑 달리 좀 변형을 해서 애들이 계산이 좀 복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문제를 그냥 단순히 중간 기말을 바라봤을 때는 체감이 기말이 더 쉽나, 조금 더 쉽나, 약간 쉽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체감 난이도상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아이들의 점수가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해죠. 교과과정 변경된. 교과과정 변경된 첫 해는 사실은 이제 보통은 외부 문제 없이 많이 프린트나 뭐 그 부교재에서 많이 내는 추세라서 이제 분당 지역이 대부분 그렇게 내긴 했는데 뭐 중앙고는 사실 그냥 계속 프린트를 선생님들끼리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도 뭐 주변 추세에 발맞췄는지 그러니까 외부 문제를 특별히 많이 가져다 쓰진 않았다는 거. 이제 이게 뭐 다음 학기나 내년에 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의 이제 이런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자이 같은 전국연합 있는 기출 문제랑 이 프린트를 변형한 걸 열심히 풀면서 결국은 이제 그거를 단순히 그 어떻게 푸는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문제가 변형됐을 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수학을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푸는 연습. 뭐 굉장히 진부한 얘기지만 그게 사실 정답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걸 풀까 하다 그냥 논술형 3번 문제가 계산도 복잡하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저도 막 별로 풀고 싶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이 문제를 풀고 해설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실수 AB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정수의 세근 중 뭐 근차가 7이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 변형된 게 뭐냐면 원래는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원래 원 문제는 아마 A랑 3A인가 마이너스 3A인가 그래서 근이 3인가 그러면 나머지는 A를 뭐 분리해서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요건 좀 달리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A라는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A라는 근을 넣어서 값을 좀 구해보면 자, 이게 A니까 내리면 A가 되면 마이너스 A가 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요. 그 마이너스 A 3승 마이너스 AB가 되면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3승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여기에 근이란 얘기는 여기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이 식을 보면 A 제곱에 뭐 A 더하기 1이 0이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는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사실 엄밀하게 풀이를 하면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다 보는 게 맞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저 같으면 0은 아닐 확률이 크니까 눈으로 넣어보고 그냥 치우고 마이너스 1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0을 넣어보면 A가 0이 되면 이 근에 A가 0이 되는 순간에 다 날아가고 X에 X제곱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러면 얘가 0이랑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데 그 자체로서 이게 근의 차가 7이 나오는 거는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배제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쓰면 좋을라나?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이제 넣어서 이 방정식을 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3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2x 제곱이고 그냥 이걸로 써도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냥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해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 3차, 2차. 뭐 여긴 0이 되겠죠. 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이 이제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여기에 방정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보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근이 차가 7이니까 사실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어떤 뭐 특정한 건 알파는 저기 문제 나온 거니까 P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 6이 있고 뭐 이쪽도 Q라고 생각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냥 여기 두 근의 차가 7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B를 구해 보면 여기에 그 정수근 조건이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시간 낭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걸 보통 이제 약간 정수 갖는다는 조건 자체가 이제 문제 자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이제 값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정수 조건에 의해서 이제 지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얘가 여기에 근이 만약에 뭘로 쓸까요? 이거를 저 식은 아니고 여기를 PQ라고 할게요. 그럼 P 더하기 Q는 근각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고 Q가 더 크다고 얘기를 가정을 하면 Q에서 P를 뺀 게 이제 그 7이 되겠죠. 그리고 PQ 곱한 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해서 B를 구해보면 B가 이제 11이라는 수가 나오고요. 제가 계산은 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해낸 A랑 B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방정식의 알파, 베타, 감마를 이제 근을 구해서 그 중에서도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서 여기다 대입해라. 이제 문제 개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A가 우리가 이제 그 마이너스 1인 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제 1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근이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이랑 여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나요? 10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했을 때 이제 근이 이거랑 이건데 이제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가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가지고 얘가 알파, 베타, 감마일 수도 있고 뭐 베타, 알파, 감마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요걸 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게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이거 두 개라면 두 개 더해서 2에서 이거 빼면 이게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나오는 조건의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되고 이게 감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마이너스 90이 나오려면 왜냐하면 뭐 이 식을 넣어서 풀어도 되지만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 감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10i죠. 이렇게 나오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 20인가 이런 문제. 개형 자체가 이런 계율을 가지는 문제고요. 그 변형을 조금 더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문제를 애들이 많이 틀린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시간을 많이 주어지고 풀면 풀 수 있는 애들이 많았는데 앞에서 굉장히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복잡하면 애들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답률은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렇게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방학은 이제 애들이 시험 나온 지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나 방학 때 열심히 했어. 근데 수학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비단. 그래서 진짜 그 성적을 올리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방학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정말 그 이제 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진짜 그 공통수학 2가 잘 돼 있지 않으면 방학 내내 공통수학 2만 올인해서 심화까지 풀어야 아마 중간고는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돼 있고 나는 기출을 연습만 하면 되는 사람이면 뭐 대수나 미적분원이나 나갔던 뭐 아니면 확통이나 안 돼 있는 부분을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지만 짧은 방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잘 안 돼 있다면 방학 내내 이걸 올인해서 차라리 2학기 시험 잘 보고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 길 때 더 올인해서 해도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시고 방학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